네, 안녕하세요. 솔브레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의 움직임 나와줬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굉장히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반등,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 상승을 할 수 있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밀릴 것인지, 그리고 밀렸다가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 그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냐. 우선적으로 20만 원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25만 원을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만 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업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언덕을 만들어놨던 구간이 또 20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다시금 그 위에 구간까지 올라갔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5만 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 과연 이 25만 원을 갑자기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결국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이 아직도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메인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 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여기는 투신이랑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승을 좀 이끌어냈던 주체는 누구냐? 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외인들이 어느 정도 힘을 보탰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 더 살펴봐야 되느냐? 기관의 움직임을 외인보다는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증권사별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매도가 좀 더 많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힘이 약해진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자, 매수 쪽을 보면은 대신 하나뭐 코리아 에셋, JP모건, LS증권 이렇게 뭐 기관이랑 외인이 섞여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매도 쪽에도 뭐 HSBC, 삼성, 한국투자, NH투자 이렇게 기관과 외인이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관과 외인이 둘 다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 우리는 기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움직임들 어떤 움직임이냐? 대신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들어오고 조정받을 때도 계속 들어와주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얘는 밑에서부터 들어왔죠. 그리고 상승할 때 상승하고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 계속해서 들어와 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코리아이셋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양이 움직여 가지고 뭐 의미는 없다. 하지만 한번 딱 들어온 이후에는 빠져나가는 흔적도 없고 계속해서 돈이 남아있는 흔적은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JP모건 같은 경우 어떠냐? 얘네들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강하게 보여줬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쫙 빠져나가면서 비중을 조절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보여줬지만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우선 HSBC 보면은 얘네들 이전에 이제 매수했던 물량 이제 빠져나가는 움직임 한번 보여주고 끝이다. 그 이후로 뭐 매수 매도가 딱히 나타나진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HSBC는 딱히 이런 움직임과 전혀 무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상승할 때 한번 매도하고 그 이후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앞에서 매수했던 움직임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때 매수했다가 이때 정리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다. 왜냐면은 뭐 삼성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준다. 중간에 한번 강하게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라는 거죠. 결국 기관과 외인이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움직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관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 JP모건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빠져나갈 때 기관 그리고 JP모건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 되고, 그런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매도하는 움직임이 보여질 거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타날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자, 반대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또 나타날 거다. 그럼 그런 구간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우리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매수 타점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이제는 상승 추세로 변경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 신호는 뭐냐? 이거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간다. 이러면은 이제는 하락하는 추세로 변경되는 곳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문자 나눠드린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것만 봤을 때 사실 매수 매도 타점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신호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이 솔브레인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 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러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이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온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떴습니까? 고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는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 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자,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솔브레인 이야기 해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뭘 살펴볼 것이다, 이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위에 있는 구간들, 결국 저항 매물대들이 우리들의 목표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신고가 구간이라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로 잡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든 저항대 근처에서 이런 조정이 나오거나 조정이 깊어지거나 여기를 살짝 조정하고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항대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목표가를 정해보자. 그래서 월봉으로 우선 돌려서 보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서 다시금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 위로 매물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27만 5천 원 구간 보이고 있고, 그 위로 이제 32만 5천 원 구간 보이고 있고, 위로는 35만 원 구간이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셋 중에 어디를 목표가로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자. 27만 5천 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게 빠져나갔어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 27만 5천 원은 순식간에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구간, 자, 그러면은 27만 5천 원 그리고 35만 원 구간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 32만 5천 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35만 원 구간을 잡을 것이냐가 문제겠죠. 근데 이 32만 5천 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 장세가 오면은 여기도 순식간에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35만 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이제 매매를 좀 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런 조정도 있을 거고 상승하면서 또 조정이 있을 거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구간들이 이제 27만 5천 원, 30만 원, 32만 5천 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런 거 다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반도체가 장세가 테마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쭉쭉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자, 상장했을 때 시초가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움직임. 자, 여기서는 이런 상승세 한 번에 나타났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시초가 깨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상승했던 움직임이 결국 35만 원까지 이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깨고 올라가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35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하고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선 1차적인 목표가 35만 원 근처, 그리고 이 구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더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이런 조정이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이 다시 끝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정이 이렇게 깊어질 수도 있다. 즉 이러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차분하게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죠.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을 지켜나가면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제 관심 종목 중에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뭡니까? 매수 타이밍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타이밍이 나타나는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다 나눠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다. 그래서 이거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거 번호 다 확인하면 되는 대로 이렇게 혜택들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